2023년도 끝나갑니다. 이제 다가올 2024년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이쯤 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큰 관심이 생길 것이 바로 연금에 대한 내용이죠. 지난 7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오늘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현재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연금 및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되어 전 국민 의무 가입의 내용이었죠. 또한 2014년 확대 시행되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나 되어서 많이 지원받고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연금 급여를 100% 온전하게 지급받는다 해도 부족할 뿐더러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감액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세 가지 연금 및 급여에 연계된 감액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8만 4,770원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기초연금 32만 3,180원에 50%까지 감액됩니다. 사실 1988년도의 국민연금과 2014년도의 기초연금은 시작점이 달랐던 것처럼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 두 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대선 공약 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미세 조정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기초연금을 지켜줄 수 있겠다며 큰 소리치며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총선으로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와 관련하여 언급을 할 듯 말 듯하며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더 지켜봐야 동향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은 32만 3,180원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무조건 20%를 감액하는 것이 부부 감액입니다. 이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감액 비율이고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0%나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20%를 감액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년 총선에서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폐지하자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노령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므로 국민연금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이 286만 1천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연계 감액에 해당되는데요. 지난 10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인데요. 소득 하위 7에서 8% 정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받은 만큼의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말은 즉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받은 만큼 다른 지원금에서 삭감하게 되는 일이니 어려워서 더 받아야 됨에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 원칙 적용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주겠다는 것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생계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받은 금액이 결국 생계급여의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만큼 생계급여액이 깎이는, 즉 돈을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기초연금이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일로 인해 사실 가장 힘든 최극빈층 노인분들은 받아야 하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71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61만 1천 명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보충성의 원리 등으로 인해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했고, 특히 나머지 8만 9천 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 이외에도 소득 인정의 상승으로 인해 의료급여 등의 다른 급여까지 못 받을까봐 두려워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매월 지불하고 계신 인터넷 사용료 3년마다 최대 47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챙겨받는 것이 이득인데요. 공식 대리점 인터넷 끝판왕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모든 통신사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통신 지원금과 통신비 최대 50%를 절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위한 200만원 상당의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란을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일단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게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원리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유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선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보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총소득, 즉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으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작 최빈곤층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못 받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계급여를 산정할 경우 소득으로 규정한 기초연금의 성격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초연금의 30% 또는 50% 등 일정 금액을 생계급여의 추가 금액으로 지원해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은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에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여러 복지 정책들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깊이 날선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방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 앞으로 총선 전까지 지켜낼 수 없는 공약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을 하는 것보단 정말 현실적이고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변화를 경험하길 바라봅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